불과 몇 시간 전 텍사스 오스틴 공도에서 테스트 중인 사이버캡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테슬라가 만드는 로보택시 시대가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오게 되었는데, 사이버캡 공도 테스트와 관련해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정말 많지만, 일단 중요한 점은 이 소식은 장이 마감한 뒤에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장은 시작하자마자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테슬라가 높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미국 시장이 기분 좋게 시작한 이유는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CPI 수치와 함께 테슬라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바로 마이크론의 급등입니다. 오늘 마이크론이 급등한 이유는 어제 진행되었던 마이크론의 어닝 덕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진행되었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과를 넘어 AI 산업 전체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수요가 폭발하며 2026년 물량까지 이미 완판되었다는 것을 어제 어닝에서 밝혔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주는 것 자체가 AI 투자와 모멘텀은 여전히 강력한 현재 진행형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시장을 휩쓸던 AI 버블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주가 차트에만 매몰되어 정작 본질적인 반대급부는 간과하곤 합니다. 본래 버블이란 기업의 본질적인 내재 가치 대비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된 상황을 의미하는 가치평가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AI 버블로는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의 질이나 성장 속도는 도외시한 채 단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현상을 버블로 규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이와 다릅니다. AI는 실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 가치는 기업의 당장 가시적인 실적은 물론 미래의 수익 추정치까지 동반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즉 기업 가치와 주가가 함께 발맞춰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효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주가의 등락만을 쫓다 보면 자연스레 버블이라는 자극적인 단어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지에 대한 공포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AI라는 기술적 변곡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군중 심리에 휩쓸린다면 불과 몇 주 전 우리가 목격했던 것처럼 단기적인 주가 조정에도 쉽게 패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은 AI 산업이 실체가 없는 신기루가 아니라 강력한 실적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거대한 흐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아주 묘한데 마이크론의 어닝이 진행된 지 하루가 지난 오늘 바로 새벽에 일론 머스크가 마이크론 CEO를 X를 통해서 팔로잉을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 역시 자율주행 시대 다음은 차세대 AI 칩을 통해서 추론 시장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역시 마이크론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기 위한 제스처로 보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율주행 시대에 앞서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뭐가 특별한지, 왜 일론 머스크는 다가오는 14.3부터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마치 지각을 가진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지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봤던 텍사스 오스틴에서 최초 공도에서 목격된 사이버캡입니다. 이 글을 공유한 원 작성자께서는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 구글맵 역시 공유를 합니다. 이 구글맵을 보게 되면 이 위치가 정확히 텍사스 오스틴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공도에서 역시 테슬라 사이버캡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팔로알토에서 목격된 이 사이버캡 같은 경우 내부 구조까지 확인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이버캡은 궁극적으로 10초당 한 대가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1마일을 20센트라는 낮은 운행 비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웨이모가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을 발표하며 원가를 반으로 낮췄다라는 분석까지 나왔는데 그 반으로 낮춘 원가가 여전히 6만 불이 넘어갔습니다. 이는 모델 Y의 원가와 비교해도 2배 수준이며 현재 모델 Y 로보택시와도 경쟁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이버캡이 등장하게 된다면 게임 자체는 끝이 나게 됩니다. 사이버캡의 대당 원가는 지금으로서는 예상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지만 25,000불 이하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심지어 25,000불보다는 2만 불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사이버캡은 처음부터 자율주행 전용 차량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델 Y는 개인이 소유하는 차량이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지만 사이버캡은 개인에게 판매하는 차량이 아니라 택시로서 만들어졌기에 개인의 체면과 관련된 모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자랑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타는 자동차가 얼마의 가격이며 제로백이 얼마인지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가 마치 나의 가치를 대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레이싱 할 것도 아닌데 제로백이 빠른 차량을 소유하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좋은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로보택시는 이 차량을 소유하는 소유주 자체가 사라집니다. 테슬라이니까. 이때 소유주의 체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감 품질이 어떻니, 제로백이 어떻니, 최고 속도가 어떠하니 이런 이야기 자체가 나올 필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로보택시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얼마나 저렴하게 운영이 가능하며 얼마나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이거 하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는 운송수단이라는 것과 함께 한 사람의 자산을 남에게 보여주는 영역도 분명 존재했는데 이 모든 불필요한 것이 사라지고 운송수단이라는 단 하나의 본질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게 사이버캡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팔고자 했던 모델 Y의 원가와 사이버캡의 원가는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테슬라에서는 의미심장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플로리다, 네바다에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자율주행 슈퍼바이저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년 동안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이 5주로 확대되는 안전 드라이버가 없는 로보택시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드웨어 사이버캡 역시 정말 중요한 이벤트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본질은 자율주행 두뇌에 해당하는 AI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14.3 버전부터 자율주행이 마치 지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 말이 여전히 상당히 추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냥 사람처럼 운전을 잘한다 라는 말이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테슬라의 자율주행 영상을 보면 일론이 말한 지각이 무엇인지 훨씬 더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지각의 첫 번째 단계는 눈치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어떤 형태로 눈치 빠르게 운전하는지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람에 나무가 쓰러져 있고 이 나무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가서 반대로 주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코드로 자율주행을 만든다면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겠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지금 상황에서는 중앙선을 넘어가는 게 맞는 판단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며 최소한의 눈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앞쪽에 신호등이 고장이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마치 교차로에 정지 신호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일단 멈춰선 다음 본인의 차례가 되었을 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호등이 고장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이 내용은 예외적인 케이스를 하드 코딩으로 충분히 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예외 케이스를 모두 다 코드로 진행하게 된다면 코드 자체가 너무나 커져서 이 코드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이런 예외 상황도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영상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한번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멈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멈추는 이유는 정지 표지판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앞으로 갔을까? 바로 이 정지 표지판이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정지선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지 표지판 앞에서 멈췄을 때는 오른쪽 시야 각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다시 멈추고 시야각을 완벽하게 확인한 다음에 적절한 타이밍에 좌회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수준의 눈치부터는 상당히 많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수준이 됩니다. 사람들도 기계적으로 정지 신호판 앞이니까 그냥 한번 정지하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지 표지판의 본래의 의미를 살려서 가장 안전한 형태로 교통 법규를 지키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언제 어떤 지점에서 눈치 빠른 주행을 했는지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눈치채셨는가요? 지금 해당 도로를 보게 되면 현재 우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당 차로에서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계속해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다음 차량이 내가 갈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춰준다는 걸 인지하자마자 바로 우회전을 진행한 것입니다. 다른 운전자가 나에게 양보를 하고자 한다는 걸 속도를 줄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파악하자마자 바로 움직이는 눈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눈치라는 것 자체가 아주 미묘한 뉘앙스를 띠고 있는 것인데 무조건 옳다 그르다 이분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코드로는 구현이 불가능한 게 눈치입니다. 눈치라는 단어 자체가 정답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서 정답에 가장 가까운 행동을 할 때 눈치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줄 알았던 이 눈치 좋은 운전을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지각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두 번째 요인은 인정입니다. 사람이 아닌 로봇한테 인정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상당한 아이러니인데 흥미롭게도 그 아이러니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살짝 넘어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주차된 차량을 지나가자마자 사람이 튀어나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오자마자 속도를 아주 빠르게 줄여서 먼저 지나갈 수 있게 양보 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더욱더 인상적입니다. 얼핏 보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별 이유 없이 속도를 급하게 줄이는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합류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게 보이는데 이 자전거를 탄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는 마지막 차로로 가고 있는데 차로가 하나 추가되면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이를 일찌감치 인지하고 자전거를 탄 사람이 다시 도로 가쪽으로 갈 수 있도록 양보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자율주행의 인정을 보여주는 마지막 영상은 한타테님이 공유해준 한국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멋진 할머니인가 할아버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FSD는 이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정지를 하며 두 분이 횡단보도를 모두 건널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감사하게 느낀 할아버님께서는 처음에 인사 2번, 마지막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람보다 더 인정이 넘치는 자율주행으로 신사 할아버님께 3번의 감사 인사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운전을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가? 사람보다 더 눈치 있게 운전하며 사람보다 더 인정 있게 운전하고 있는 게 지금의 테슬라 자율주행입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은 전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눈치와 인정이라는 면에서도 자율주행이 사람을 앞서 나가고 있는데 기계의 주의 집중과 반응 속도는 사람이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처럼 안개가 자욱한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역주행하는 차량이 나왔을 때 과연 이를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카메라를 통해서 한순간도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반응할 수 있지만 사람이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 매번 졸음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번 영상도 테슬라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잘 가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데 앞만 보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시캠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니까 길을 걷던 보행자가 공을 길가로 놓쳤고 이 공을 잡기 위해 길가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운전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2차로를 달리고 있던 옆 차량이 졸음 운전을 했는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이마저도 완벽하게 인지하고 사고가 나지 않게 옆으로 피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자율주행이 있다 하더라도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나는 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고 같은 경우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Y가 세미트럭 뒤에서 달리다가 세미트럭에 실려있던 20톤 무게의 강철 코일이 테슬라를 덮친 사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고를 당한 다음에도 테슬라의 모델 Y 앞문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차주 역시 심각한 부상 없이 걸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났지만 테슬라의 튼튼한 하드웨어 덕분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갖춘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작일 뿐이며 이 시작까지 오는 과정에도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허니잼 채널과 함께해준 시청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 역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함께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풍성하고 행복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